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기호의 사주 분석. 오늘은 투자 실패로 24억을 빚졌습니다. 회생 가능한지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죠. 2억도 아니고 24억이나 되는 돈을 빚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중국 동포 출신이에요. 중국 요녕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셔갖고요. 거기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자분인데 한국에 이제 왔다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 일본 교포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국 동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중국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 갖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는 또 자기 남동생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중국 동포들이 의외로 일본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을 보면은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에서 졸업장도 따지 못하고 2009년 7월 일본 유학,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집에서 되지도 않은 석사 시험 치라고 해봤지만 두 번 시험 쳐도 낙방하고 공부할 필자는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억 정도 벌었습니다. 홈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업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억 정도 벌어갔고요. 일본 동경에 6억짜리 아파트도 구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벌자마자 사람 이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돈 있다는 것만 알고 나쁜 사람들이 이제 막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투자 등등의 이유로 등경집 경매로 넘어가고 자기 전 재산, 아버지 전 재산 다 날렸음. 아버지 평생 모은 전 재산 내 빚 갚는데 다 날렸음. 그리고 참고로 투자 여러 가지 문제로 진 빚이 한국 돈으로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10억을 벌고 나서 곧바로 날린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 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용품, 화장품 무역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영업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40세밖에 안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녀는 두 분인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안 환경도 좀 특이한 게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하고는 이제 사이가 좋은데 어머니하고 얼마나 안 좋으냐면 결혼할 때도 안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안 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자년 을해월 을사일 정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지금 음양의 구성이 양이 6개, 음이 6개, 양이 2개고요. 그리고 목기운 셋, 화기운 둘, 토기운이었고 금기운이었고 수기운이 3개입니다. 수목은 매우 강하면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이분 사주가 어때요? 치우쳐져 있습니다. 오행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굴곡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분처럼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균형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약점이 뭐냐면 육친의 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도 육친의 복이 안 좋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배우자궁이 양쪽에서 쌍충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아주 쉬운 사주고 자식을 낳아내는 관성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때요? 가정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운은 없으면서 여기에
그 배우자궁은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이 없어요. 그 식신상간운은 두 개가 있는데 재성운이 없고 인성운이 매우 강합니다. 인성운이 강하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돈을 벌어도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장사를 한다, 뭐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한다, 뭐 옷가게를 한다, 이런 거 잘 안 맞겠죠. 단순 판매업 이런 거보다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올해부터 기묘대운이 시작이 됐고요. 무인대운에 이분이 이제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빚이 24억이나 됐으니까 아, 무인대운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 10억 버는 건 뭐야? 10억 버는 건 뭐냐고.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유학 와가지고 일본에 유학 와서 이제 유학 비자 끝날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 거주하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동경에 아파트도 구입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곧바로 이제 또 사기를 당한 거거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이 10년 대운 자체가 아주 나쁜 대운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때 사기 안 당하고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은 뭐야? 돈 벌었지. 10억이면은 아주 큰 돈이잖아요. 이제 대운이 어때요? 지금 이분이 역마살이 강해요.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역마살이니까 일본 그 자기 나라에 살다가 중국에 살다가 일본까지 오게 됐다고 볼 수 있고 무인대운을 보면 이사주는 수목이 귀신인데 지지가 이제 목기운이에요. 그러면서 인사 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무인대운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데 지장간을 보면 어때? 지장간이 갑병무지. 병화가 뭐야? 식신상간은 무토가 재성운 식상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 들어와. 그럼 돈 벌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대우는 충분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조심해야겠지. 결국은 사주가 안 좋아서 당신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거보다는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놓쳐서 아쉽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친구 잘못 사귀고 뭐 투자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으로 또 메꾸느라고 전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24억이나 나왔어요.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글을 안 썼는데 빚 갚으라고 뭐 일본 야쿠자한테 쫓겨다니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신인 목기운이 지지에 딱 박혀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운은 아닌데 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봐야지. 여기서 재성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임목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지장간이 병화하고 무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는 좋은 운이야. 이 무인대운은 나쁜 대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사를 잘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사주는 기신이 명백하죠? 수목이 기신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길게 봤을 때 경진대우는 어때요? 괜찮지. 50대. 신사대우는 천간이 충하긴 하지만 이때도 괜찮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와. 50대, 60대. 그러면 이제 기묘대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10년이나 남았어요. 이 기묘대운을 잘 보내야 된단 말이야. 올해 운은 어때? 개묘년이. 작년 이민년하고 올해 개묘년 어때? 안 좋지. 수목이 귀신이라 그랬잖아. 수목이 귀신이니까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갑진년은 어떻겠어? 안 좋지. 이 진토가 뭐야? 토기운은 있잖아요. 진술충미가 다 달라. 근데 이 진토는 목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 토기운이잖아. 그러니까 갑진년이라는 게 목기운이 강한 거야. 을사년은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43세부터는 어때? 괜찮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뭐야? 지금 이제 빚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어때? 기회는 있단 얘기야, 이 사람한테. 기회가 와.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지. 능력이 있으니까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뭐 홈쇼핑도 하고 부업도 하고 그러면서 10억이나 벌었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만 안 당하면 돼, 이 사람은. 착실하게 살았으면, 사기 안 당하고 꼼꼼하게 살았으면 어때? 그러면은 괜찮게 살 수 있는 사주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을 봤을 때는 이
지금까지의 운을 봤을 때 이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인제 50세 이후에 좋아지고, 그리고 인제 기신이 수목이라고 했을 때 이 목기운이 42 세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43세 이후부터는 괜찮다고 봐야 돼. 43, 44, 45, 46, 47 요 정도까지 괜찮다고 봐야 돼.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인제 사주 분석하다 보면은 뭐 용신, 기신이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용신 무용론 막 이런 말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주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주를 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쪽집게처럼 딱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판을 깔아 놓은 거야.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판을 깔아 놨어. 근데 그 위에서 내가 인제 나의 노력에 맞게 노력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성공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이분하고 똑같이 인제 태어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100명 중에서 어때요? 이 30대 되고는 돈 번 사람도 있지. 그 100 명이 다 사기당했겠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운만 똑같을 뿐이지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그 운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신귀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신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런데 사람이 잘 풀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뻔하잖아. 돈 많이 벌었으면. 그리고 내가 여자가 없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좋은 여자 좀 생겼으면, 애인 좀 생겼으면, 뭐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 잘 풀렸으면, 뭐 내 몸 좀 건강했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좋은 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요, 특별한 게 아니야. 사람이 다 똑같아. 원하는 게. 그럼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많이 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인대운은 있잖아요. 위에 천간에 이 재성운이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야. 그리고 인목도 뭐라 그랬어요? 절반이 용신이야. 갑병무잖아. 병화하고부터는 용신으로 봐야 돼. 근데 이것 자체가 형살이 되거든. 인신사 삼형살에서 하나만 빠지면 뭐예요? 형살이야. 그러니까 인사 형살이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벌었다가 곧바로 이렇게 날려먹었어. 그리고 투자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심도 냈다는 얘기야. 지나치게. 지나치게 욕심냈다가 이렇게 날려먹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런데 한국 돈으로 24억 정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깝깝하지.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다. 고생해야지 뭐 몇 년간. 몇 년간은 고생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 기회라는 게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하다가 한 43세 정도부터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자는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 있지. 여기 재성운이 들어오잖아. 무토가 들어왔을 때도 여자 만났고, 살다가 물론 이혼했지만 기토가 들어올 때도 분명히 여자는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앞날을 깝깝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사주만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 나이로 보나 운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